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오늘은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상가 경매 물건을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위너스타워 상가 하나 하고요. 세종시 금남면 두진 리버빌 아파트예요. 5구 타입이거든요. 요거를 간략히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낙찰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 한번 보고 세종시에 진행되는 상가 물건과 그리고 아파트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위너스타워 상가는요, 여기에 임차인이 있거든요. 그 임차인이 왜 배당을 하나도 못 받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낙찰된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방곡동 수르베마을 4단지 412동 7층 물건이었어요. 한 번 유찰됐거든요. 최저가가 7억대였어요. 이게 94 타입인데 이게 7억이면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 방곡동 쪽이 뭐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닌가 봐요. 이쪽에 보면 유찰들이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요 최저가 7억이면 지금 세lum동이나 다정동 이런 데서는 84 가격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도 요 정도 가격에 한 분이 들어왔어요. 단독 입찰입니다. 근데도 보면 가격이 좀 비싸요. 딱 최저가 정도가 적당했는데 이분이 조금 무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다가 최저가 선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조금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도 뭐 잘 받으셨다.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햇님 아파트예요. 여기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제가 왜 2차 때 유찰됐을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최저가선에 낙찰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입찰이 50명 들어왔어요. 근데 1등이 얼마예요? 6억 7천대입니다. 이 가격을 월등히 넘어갔어요. 중요한 건 이제 차순위예요. 차순위 금액을 봤더니 6억 2,199만 원입니다. 이분이 참 잘 쓴 거예요. 저는 이분이 가격이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1등 하신 분들은 조금 좀 무리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누구의 1인 공유를 하셨네요. 뭐 그래도 이제 재건축이 하고 하니까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잘 받으셨습니다. 세lum동에 진행되는 상가 경매 물건입니다. 새뜸마을 4단지 캐파 단지 내 상가예요. 지금 여기 요거 물건, 요 물건, 요 물건은 7단지를 바라보는 데고요. 요거는 3단지를 바라보는 곳입니다. 요게 3월 6일이면 제 영상이 나가기 전에 아마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요 4월 5일, 4월 6일 날 여기가 보면 7단지를 바라보는 쪽인데 유찰이 3번 됐어요. 그렇게 보면 요것도 유찰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괜찮아요. 위치적으로. 그래서 이게 낙찰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저가선에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여기 근처에 있는 물건들이에요. 요거는 한 번 더 유찰, 2번 유찰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요거는 무조건 낙찰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제예요. 세종시 보람동 위너스타워 2층 물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가 있고 여기에 물건 번호가 있죠. 1번부터 7번까지예요. 요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낙찰을 받았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전부 낙찰되지 않으면 현재 임차인을 내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도명령이 안 됩니다. 배당 받는 그날까지 인도명령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일단 감안하셔야 된다. 낙찰받고 잔금을 냈는데 인도명령도 안 되고 한다면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뭐 이자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 2번 유찰됐어요. 절반 가격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가 3층인가가 비슷한 면적이 낙찰된 게 있어요. 그게 4억 중후반대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조금 비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면적도 조금 넓고요. 그리고 2층입니다. 여기가 전용률이 거의 50%거든요. 그러면 분양 평수는 한 120평 돼요. 평당 500만 잡으면 6억대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가격보다는 굉장히 저렴하다. 2층 상가 이렇게 넓은 공간을 500대 분양받을 수 있다? 거의 불가능하겠죠. 현재로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좋은 상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2층이면 학원으로 세를 놔도 가능하겠죠. 한 칸이면 되잖아요. 그럼 5억대 받아서 학원으로 세를 놓는다면 2칸 가격을 받으면 되잖아요. 60평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익률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98제곱미터죠. 60평이고요.
7층 중 2층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5월 7일이고요. 여기 임차인을 봤더니 사업자 등록이 22년 3월 3일, 그리고 확정일자가 22년 5월 2일입니다. 자, 여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는 환산보증금 이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면 절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는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배당 요구는 22년 5월 20일입니다. 여기 22년 7월 7일 이내에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당 요구는 잘 하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환산보증금이 지금 1억 9천만 원이에요. 이분이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선 변제로 받아야 되는데 이 우선 변제가 날짜가 요 확정일자, 지금 전이 이거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늦은 날 0시예요. 다음날 0시거든요. 근데 미리 사업자 등록을 받아놨으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이 되겠네요. 이날이니까 5월 2일 날 이분은 우선 변제의 효력이 있습니다. 배당 요구도 제대로 했으니까 당연히 요 날짜에 따라서 권리를 받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환산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이다. 이 세종시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는요, 3천만 원 이내에 있을 경우에 1천만 원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환산보증금이 지금 1억 9천이니까 3천보다는 높죠. 그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이 확정일자, 요 지금 5월 2일 이날 기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등기부를 한번 볼게요. 자, 등기부를 보기 전에 보면 여기 지금 2개 호실이 경계선 없이 제거된 상태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찰을 받으시면 경계를 막으셔야 돼요. 그거를 누가 이제 비용을 부담할지를 여기 지금 있는 임차인 분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2019년 4월 2일이죠.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이에요. 2020년이면 요길 기준으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19년 4월 2일 여기잖아요. 세종시를 봤더니 3천에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요 3천만 원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분은 환산보증금이 1억 9천이죠. 그러면 일단 3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최우선 변제 1천만 원을 받을 수 없고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우선 변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요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환산보증금이 1억 9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날짜에 따라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을 건데 요게 물건번호가 많다고 했죠. 1번부터 7번까지가 물건번호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말소기준 권리인 요 근저당 요게 보니까 50억이에요. 1번부터 7번까지의 물건 낙찰 가격이 이 50억을 넘는다면 그 다음 순위로 오겠죠. 그럼 21년 12월 8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임차인이 아까 몇 년도라고 했죠? 22년도예요. 22년. 지금 이분보다도 늦어요. 이분이 얼마예요? 7억이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한 푼도 못 받고 인도명령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는요, 거의 못 받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많으면 전세권 설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가격만 잘 분석하시고요. 관리비 미납 여부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이니까 인도명령 하시면 되고, 협상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경계벽이 터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재계약을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입니다. 세종시에 지금 진행 중인 한솔동 물건이거든요. 한솔 빌딩인데 2층입니다. 여기도 지금 전용 면적이 보니까 28평이에요. 전에 무슨 치킨집을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매매로 원래 나왔던 가격이 있어요. 한 4억대 나왔었는데 매매가 안 되고 또 임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경매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2번 유찰됐어요. 그래서 현재 최저 가격이 1억 9,061만 원이네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면적도 28평이니까 뭐 사무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배달업종 같은 거 하실 분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실 분들한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2층 여기도 중간 호실도 지금 임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두 칸을 터서 뭐 학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공부방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주차 빌딩도 있고 해가지고 요 상간에는 주차 공간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단독주택지하고 앞에 주차 빌딩이 있으니까 주차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만 잘 받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관리비 현재 미납되어 있는 부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요 안에 뭐 이런 기물 같은 게 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소유자분하고 잘 협상을 해서 치우는 방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6일 진행되는 경매 물건인데 3월 6일은 제가 영상 올라가면 아마 다 이게 낙찰이 됐던지 했을 겁니다. 라온 프라이빗도 낙찰이 됐을 거고요. 천마을의 110동 25층도 낙찰이 됐을 거고요. 세샘마을 8단지 이것도 낙찰이 됐을 거고요. 호래올마을 1단지 이것도 낙찰이 됐을 겁니다. 유천리에 전이면 유천리에 있는 민석그린 아파트만 유찰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낙찰 가격 한번 잘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월 15일 날 진행되는 경매 물건들이에요. 나성동의 나리째 마을. 야, 요거 지금 최저 가격이 9억 8천인데 유찰될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제가 볼 때는 뭐 유찰시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요 최저가에 낙찰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락마을 6단지 608동 17층 물건. 요거는 이번에 낙찰될 거고요. 두진 리버빌. 오늘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도련마을 13단지. 요것도 5구 타입인데 낙찰이 될 겁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10단지인데 요것도 제가 볼 때는 낙찰이 될 것 같고요. 수르베마을 6단지 7위 타입이죠. 요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올려드릴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름동 범지기마을 3단지 302동 24층 이게 96 타입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101동 24층 6호네요. 이게 84 타입이죠. 이번에는 낙찰이 될 겁니다. 최근 거래된 사례도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마을 6단지 요게 602동 3층이죠.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낙찰될 거예요. 도련마을 15단지 요거 84 타입인데 현대거든요. 현대 1차입니다. 요것도 낙찰될 수도 있다. 요것도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진동 한떨마을 3단지 308동 7층이죠.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솔동 천마을 아파트 3단지입니다. 119 타입이거든요. 요것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 분석 시간입니다. 금남면 용포리 물건이거든요. 금난 두진 리버빌 아파트입니다. 103동에 3층이에요. 층수가 조금 아쉽죠. 감정 가격이 2억 8,200만 원인데요. 한번 유찰돼 가지고 1억 9,740만 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거 낙찰될 것으로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낙찰이 된다면 최저가 선에서 가까이서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요 2차 가격에 거의 근접해서 낙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9 타입이고요. 좀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대부회사죠. 저는 이것 때문에 낙찰될 거로 생각이 돼요. 분명히 방어 입찰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가격 시점은 22년 10월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격을 했고요. 감정을 한 거죠. 15층 중에 3층이고 5구 타입입니다. 뭐 주변에 보면 금남면 복지센터도 있고요. 주변에 시장이라든지 뭐 상권들이 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옛날 아파트고 이게 2000년도에 지금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좀 노후화된 아파트다. 그리고 작은 평형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봤더니 2018년 6월 29일이고요. 현재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임대차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뭐 파출소, 소방서도 있더라고 보니까 주변에요. 자, 등기부 현황을 봤더니 2018년 6월 29일 요게 말소 기준 권리 7,680만 원이죠. 그러면 한 6천만 원 정도 있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대부회사예요. 여기가 경매 신청 채권자입니다. 이분이 2억 2,500이 있는데 실제 청구한 금액은 1억 한 5천대. 그럼 1억 6천이죠. 그러면 2억 2천 정도는 이분이 들어올 수도 있다. 방어 입찰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낙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요 그 최선희 설정 요게 말소 기준 권리고요. 임대차 내역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거 뭐 인수되는 거라든지 비굴안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황 조사를 보면 요때 22년 10월 12일 날 요때쯤 감정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현황 조사할 때 소유자를 만났더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리고 임대차 관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현재 전세는 한 1억 3천대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월세는 한 2천에 5,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매매 나오는 거는 3억대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는 거래가 안 될 것 같고 이게 동별로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백사동 정도가 된다고 하면 한 3억대가 매매가 될 수도 있겠죠. 앞에 이제 가리는 게 없으니까. 근데 백삼동 쪽은 현재 저층이고 하니까 이 정도 가격에는 안 될 것 같고요. 한 2억 중반 정도 매물이 나오겠죠. 거래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는 보니까 1억 3천, 1억 2천 정도 됐고요. 월세는 2천에 60, 1000에 60 이렇게 되네요. 한 60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 근데 매매를 보니까 2억 9천 됐네요. 103동의 15층, 탑층이었어요. 요게 2억 9천이면 저층부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2억 한 초반, 중반대는 가능한 것 같죠. 근데 거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연히 이제 거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리가 된 거, 안 된 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수리가 요거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리모델링 된 거가 한 요 정도 되지 않았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받으실 때 리모델링이 돼 있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돼요. 여기가 지금 2억 9천 거래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보니까 뭐 3억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이것도 뭐 수리가 안 돼도 이 정도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정도 가격에는 뭐 그리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중반, 한 2억 중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3층이니까 이 정도 가격이면 잘 받는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제가 채권자가 방어 입찰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럼 2억 2천대 이 정도 가격선이 아마 낙찰 가격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넓게 가격을 잡아보면 한 1억 8천대에서 2억 2천 사이 이 정도 가격이 낙찰 가격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저렴하게 받는다면 1억 9천, 1억 8천 이 가격이 맞겠죠. 그리고 보면 뭐 1억 7천대 옛날에 19년도, 18년도도 그 정도 가격에 계속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 가격 이하로는 거의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저가를 보시니까 1억 9천 7백만 원이잖아요. 1억 8천 조금 아쉽기는 해요. 만약에 여기서 유찰된다면 1억 8천 정도 낙찰. 만약에 뭐 한다면 이 가격에서 2억 2천 사이 거래가 낙찰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남면 용폴이 두진 리버빌까지 받고요. 저는 낙찰될 것이라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자, 오늘 본 거는 세종시에 지금 금남면에 있는 아파트 물건 하나 봤고요. 그리고 세종시 보람동에 있는 상가 전용 60평짜리 물건을 봤습니다. 두 건 다 낙찰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종시에 진행되는 상가 물건과 그리고 아파트 물건을 입찰 기일별로 제가 봤으니까 맞는 물건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경매를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촉박하게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기한을 두고 오시는 것이 그래도 좀 괜찮다. 가격도 분석도 해야 되고 권리도 분석해야 되고 하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셨으면 하고요. 직접 입찰하실 분들은 현장에 가서 임장하셔가지고 뭐 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주변 시세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고 권리 분석 같은 거 제가 분석해 놓은 거 있잖아요. 대략적으로 그런 거 보시고 그리고 입찰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해가지고 물건 두 건을 분석해 봤고요.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 진행되는 물건을 입찰 기일별로 물건을 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